저번 시간에 우리가 용신을 조금 뽑다 말았는데요. 정하는 법을. 이거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명나라 때 이후에 그러니까 당나라 때 이후에 당사주 갖고 사람이 운명 감정이 안 되니까 그 뒤에 명나라, 청나라 이런 특히 이 명나라 때 많은 학자들이 야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운을 정하는 게 좋다는 원칙을 제시한 겁니다. 근데 그 원칙이 맞으니까 몇천 년 동안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지금 여러분들이 자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을 하지만 이 얘기를 먼저 좀 하겠어요. 여기 그 공부를 몇 년씩 했다는 사람도 저한테서 와서 질문을 하는 거 보면 참 이게 참 큰일 났다 싶어요. 이 원리를 진짜 엉터리로 이게 너무 터무니없이 배워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 갖고 사주를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주를 볼 때요. 용신을 하기 전에 좀 잠깐 이걸 좀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를 이렇게 볼 때 말이에요. 감정할 때 물론 이제 처음에 사주를 뽑고 대운을 정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리고 그 사람의 이제 여러 가지 뭐 십신에 대한 의미, 용신 뽑아서 이제 쭉 뭐 초년운, 부모운 여러 가지를 보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사주가 이렇게 있어요. 일간이 난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대운을 정하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 제가 저번 시간에 그 숙제를 하나 내준 사주가 있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만약에 임진, 을사, 갑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 지금 그때 제가 여기를 정사라고 그랬나요? 근데 이게 을묘. 근데 여기를 내가 정사인데 이게 정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묘가 맞죠. 갑자시는 묘시가 정묘시가 돼야 됩니다. 그죠? 정묘시인데 만약에 이런 사주가 있다고 봐요. 이런 사주가 있다고 칩시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그 비교하라는 거를 설명을 하겠는데 그때 이런 사주가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일간 요게 나예요. 이게 난데 이게 납니다. 그런데 일례를 들어서 자, 이 사주가 이게 남자라고 칩시다. 보기 편하게 해서 그러면 양년이니까 갑을 병정 이렇게 이제 대운이 갈 거 아니에요. 순행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간단히 5라고 칩시다. 이렇게 45, 55. 임진생이니까 58이니까 현재 55세 신대운에 들어와 있습니다. 임묘, 진, 사, 오, 미, 신유. 이 사람이 현재 신유대운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유대운에 있는데 신유대운에 있어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뭐 기본은 아니까 설명을 한다면은 이 신유대운이 좋은 대운이냐 나쁜 대운이냐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건 100% 나쁜 대운입니다. 그죠? 그 왜 나쁜 대운이냐? 이 사주는 신강사주예요. 그죠? 이제 하지만은 묘월에 난 간목에다 수생목 이건 엄청난 신강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신강사주인데 신강사주면 금이 들어와야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러면 금이 들어오니까 용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건 아닌 게 왜냐하면은 이 유가 들어오면 이게 삼형살에 빠져 있어요. 그죠? 자묘유 삼형살에 들어가서 이건 엄청나게 나쁜 사주가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10년 동안의 운이 나빠요. 나쁘다. 예를 들어서 나쁜 운이에요. 그럼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면 10년 동안에 그러면 10년 동안의 운이 나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10년 동안에 그냥 계속 55세에서 65세까지 그냥 계속 죽으로만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10년 동안에 계속 죽으로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죽으로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올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올해 경인년이에요. 그러면 물론 경인년 올해 물론 나빠요. 나쁩니다. 이게 갑경충이 되고 또 이게 뭐 볼 거 없이 무조건 나쁜 해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사람한테 만약에 어떤 해에 가서 제가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올해는 나쁜데 어떤 해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정사대운을 만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정사대운이 나왔다고 본다면 이 사람이 갑자일주인데 원강신강이니까 이게 식신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일하는 시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좋은 애요. 그러면은 아무리 10년간의 운이 나빠도 올해는 금년 운은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럼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대운을 정할 때 대운을 사주를 볼 때 대운을 뽑고 할 때 자, 대운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태세운이라는 거예요. 태세운. 이 태세운이 매년 오는 운이야. 매년 오는 운. 매년 운. 그러니까 우리의 운은 태세운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10년이란 대운을 물론 보지만은 10년이란 대운을 보지만은 매년 한 해 오는 운이 우리 올해의 운을 정하는 거지. 10년 동안에 대운이 나쁘다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쁘고 10년 동안에 아무리 대운이 좋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아도 10년이 다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중에 나쁜 년은 나쁜 운이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여기 지금 35세 기미대운이 좋은 대운입니다. 기가 막히게 좋은 대운 아닙니까? 갑자일주에 이 기미대운이 들어오면 이게 갑기합도고 기가 막히게 좋은 대운이에요. 그러면 이 대운이 10년 동안에 아무리 좋은데 이 대운 중에서 어떤 해에 예를 들어서 경신년이 왔을 거 아닙니까? 10년 동안에 좋아도 어떤 해에 만약에 경신년이 왔다고 봐. 그러면 아무리 좋은 대운이라고 해도 요 년은 나쁜 거죠. 나쁜 거예요. 그런데 10년 동안의 대운이 좋으니까 이게 나쁜 운이 왔어도 이건 그냥 다 없어지고 아무 의미가 없어.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사주는 매년 오는 새 운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대운, 물론 그러니까 아주 좋은 건 뭐예요?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큰 돈을 번다든가 어떤 거 사업할 때 성공한다. 좋은 대운 중에 새 운을 좋은 년을 만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 우리가 성공을 하고 돈도 벌고 이렇게 관운도 생기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설명하려면 대운이 물론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은 대운이 좋다고 해서 나쁜 세운까지 다 커버되는 건 아니라고요. 거꾸로 대운이 아무리 좋아도 대운이 아무리 나빠도 한 해 오는 운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 뭘 얘기하려면은 그래서 사주는 매년 보는 거예요. 매년 봐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세우는 필요도 없고 몇 년 세우는 필요도 없고 대운이 좋으면 다 좋다. 그거 아닙니다.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기 전에 이 말씀을 꼭 드리려는 건 뭐냐면은 이 사주는 정확히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보는 원칙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중에 그러진 않을 걸로 보지만은 한 해 오는 세운을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한 이론을 이제 계속을 하겠어요. 자, 용신을 정하는 이제 원리인데 이 사주는 용신이 꽃이에요. 뭐냐면은 앞으로 설명하지만은 우리가 뭐 비겁이다, 식상이다, 뭐 재다 이런 게 좋으냐 나쁘냐도 용신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용신이 좋아야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주 이론의 해석은 용신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용신을 정확히 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우선 이걸 정해놓고 제가 저번 시간에 했던 태양권의 의미를 대입을 시킬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첫째로 우리가 비겁이 강한 이게 신강사주예요. 요거까지는 했죠. 비겁이 강한 신강사주는 자, 내가 원강 비겁이 강한 사주는 일단 예를 들어서 임진을묘 예를 들어서 갑자일주에다가 병인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럼 이 사주는 엄청난 비겁이 강한 사주거든요. 이게 다 그죠? 비겁이 엄청 강한.
이런 비겁이 강한 사주는 이 비겁을 죽여야 돼요. 그 죽이는 길이 재나 관입니다. 근데 특히 재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자존심을 꺾는 길은 뭐예요? 비겁이라는 개념 자체가 자존심이죠.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연현상을 그대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요, 자존심이 아무리 강한 사람도 어디에 굽복해요? 예? 돈에는 다 굽복하죠. 그러니까 자존심을 죽이는 길은 뭐예요? 우선 돈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돈이 들어오려면 일을 해야 되니까, 예? 식상도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식상 제관이 용신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이게 용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건 희신이 되는 건데,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성이나 비겁은 이제 이거는 기신이 되는 거죠. 나쁜 운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활사를 그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 역학이라는 게 이게 역학이라는 게 하늘에서 떨어진 이론이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의 삶과 이 그때 당시 사회생활 그걸 그대로 대입한 거거든요. 그래서 먹고 살아가는 문제, 그러니까 이 우리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세계의 현상을 그대로 집어넣은 이론이 이게 주역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사주 이론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만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하려고 들지 말고 생각을 하시라고. 야, 자존심이 강한 사람을 죽이는 길은 뭐예요? 우리가 장차관이고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뭐에 굽복해? 왜 구속돼? 다 돈에 연루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는 굽복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와야만 이 사람은 자존심을 지키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용신이 되는 거야. 두 번째 인성이 강한 사주. 인성이 강해서 신강사주. 자, 어려운 게 아니죠. 오행의 원리를 그대로 생각하는데 화, 토, 금이에요. 여기 내가 일간이 간목이라고 칩시다. 일간이 간목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수생목, 요게 인성이죠. 물론 인성에는 편인이 있고 정인이 있습니다. 편인이든 정인이든 자관 인성이에요. 그런데 여기 봐요. 자, 요 인성이 너무나 많아. 인성이 지나치단 말이에요. 뭐든지 이 역의 원리는 지나치면 나쁜 거야. 과대 과소예요. 너무 적어도 나쁜 거고 너무 많아도 나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학이라는 자체가 균형 이론입니다. 연의 자평이라는 글자 자체가 뭐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순탄하게 살아가는 원리를 따진 거야. 인생에 굴곡이 많으면은 그 사람이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수명이 짧으니까 가늘고 길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원리를 따진 거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주가 좋은 사주였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너무 물욕에 젖으니까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지는 걸 자꾸만 추구를 한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자, 인성이 이렇게 지나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사주가 예를 들어서 뭐 임자, 만약에 이민, 뭐 여기 뭐 갑진 이렇다고 치. 이건 엄청나게 수생목 이 안에도 또 지장간이 수생목, 그죠? 엄청나게 강한 신강사주거든요. 인성으로 인한. 그러면 이게 많은 경우에 이걸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아닙니다. 이걸 죽이려면 수생목이죠. 목생화야. 요 화가 물론 재도 돼. 토국수도 토국수지만 인성 토국수도 그렇죠. 토국수도 이것도 돼요. 근데 우선은 요 화 요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물론 재도 되지만은 식상이 많으면은 이 식상이 요 인성이 많으면은 인성이 많다. 인성이 많으면은 뭐가 없어진다고 그래요? 식상이 죽는다고 그러죠. 인성이 많으면 이게 많으면 이게 죽어요. 왜냐하면 인성이 많으면 이게 수국화로 이걸 죽이거든요. 식상을 죽여요. 그럼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물론 재도 물론 맞습니다. 이것도 맞는데 재가 나오려면은 뭐예요? 예, 화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식상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인성이 지나친 사주는 일단은 식상과 재, 이 둘가 다 용신이에요. 어느 하나만 따져서 될 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요거는 관인데요. 관인데 여기까지 했을 거예요. 이 관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용신이 될 수도 있고 기신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지금 금금목으로 인성이 많은 사주의 경우에 금금목으로 나를 쳐주니까 좋지요. 그러나 요 금이 많아지면 뭐가 많아져요? 금이 많아지면 금생수로 인성의 기운을 강하게 해줄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주를 보고 관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이 기준은, 이 판단하는 기준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판단하는 기준은 무조건 양권, 음권 갖고 하시면 정답이 나와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은, 자, 여기 간목이야, 이게 간목입니다. 내가 일간이 간목이라고 쳐봐요. 간목이야. 근데 경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금목으로 때리죠. 각경. 이거는 절대 용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요, 충이 돼도 용신이 되면 돼. 그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충이 되는 것도 용신이 된다면 우리가 충국의 원리를 왜 따져요? 따질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사주에서. 충이 되는 건 절대 용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금이 들어왔을 때는 이거는 절대 용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금은 이거는 같은 음권이기 때문에 이거는 용신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사주 전체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쌓여야 그래도 최고의 전문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뭐 더 공부를 해서 개업을 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 개업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개업을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 귀싸대기 얻어맞아요. 이걸 보러 오는 사람들이 상당한 지식이 쌓이고 10년씩 공부한데도 내 사주가 궁금해서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시기에서 실력을 테스트로 옵니다. 그때 엉뚱한 소리 하면 이건 너 같은 놈이 무슨 사주, 이거 함부로 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상당한 실력이. 예? 그래서 저도 손님이 왔을 때 상당히 신중을 해서 봐요. 신중합니다. 같은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왜냐하면은 이렇게 제가 쭉 사람을 쭉 겪어보면요. 물론 뭐 그런 사람 일반인들은 뭐 이 사주 원리를 대부분 모르지만은 이 실력이 뛰어나고 저 사람을 테스트하러 오는 친구들이 10사람 중에 한 사람은 꼭 그런 사람들이 옵니다. 그때 어설프게 대답하면요, 내가 남의 사주를 보는 게 겁이 나. 아시겠어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그 정도를 능가할 정도 실력이 되거들랑 개업을 하세요. 무조건 들이댔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용신을 정확히 뽑는 거를 알아야만 사주를 볼 줄 아는 거예요. 그 말을 꼭 명심하세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사기꾼이 많은 나라냐면요, 이 신문에 대문짝 내갖고 이 스님들도 나쁜 놈 새끼들이에요. 지가 무슨 사주를 한다고 말해. 사주 봐준다고 대문짝 쓰고선 부족 팔아먹으려고 말해요. 여기 우리나라 아주 철저한 사기꾼들이. 그 다음에 나중에 제가 설명하지만 장명이론도 이게 한두 달에 배워서 될 상이 아니에요. 이거 장명도 용신을 뽑아갖고 용신에 의해서 한문 이름을, 한글은 괜찮아요. 한문 이름은 용신 여러분들이 지금 몇 년씩 공부하고도 못해서 지금 또 배우는데 그 한두 달에 해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100만 원, 200만 원, 몇백만 원 받아 먹어갖고 이게 될 상이냐고요. 그렇게 해서 이름을 줘봐야 그게 맞냐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게 정답인 줄 알고 그런가 보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게 내가 볼 때는 한 1년 해먹고 걷어칠 사람들이에요. 1년 해먹고 그렇게 해서 딱 돈 챙기고 걷어칠 사람들이라고.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왜? 정답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자 이제 제가 1, 2까지는 했어요. 이제 이걸 봅시다. 자, 제가 죄송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었는지는 몰라요. 어디서 들었던 1년, 2년씩 공부를 했는데
그 가르치는 선생이 용신도 제대로 못 가르쳐주고 제대로 용신도 못 뽑아줬다면 돈이 아까운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거기서 1년, 2년 고생한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걸 보상을 받으라고. 나 같으면 그거 가만 안 놔둬요. 가서 항의하란 말이에요. 그런 엉터리 같은 거 있어요. 자, 봐요. 제가 강해서 신약해진 사주는 용신이 뭐냐 이거예요. 그럼 제가 강한 사주를 하나 보겠어요. 아주 강하진 않아도 하여튼 강한 사주예요. 그러면 정답부터 얘기하면은 제가 강해서 신약해진 사주는 일단은 비견이 용신이에요. 근데 자, 우리가 흔히 뭐 비겁이라고 그러는데 이 겁재는요. 이 겁재는 요거는 좀 이따 얘기하겠어요. 겁재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정확히 아는 게 실력이에요. 겁재는 될 수도 있고 아무리 시작해도 겁재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요 얘기를 이제 할 건데요. 자, 제가 어떤 사주를 하나 예를 들겠어요. 제가 이걸 드는 이유가 있는데 내가 왜 잘못 배웠다는 걸 내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자, 어떤 사주인데 여자 사주입니다. 네, 사주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을사, 개미, 무진, 임자, 여자 사주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운이 9로 나가요. 9, 19, 29 이렇다고 봅시다. 이게 을사니까 음년이니까 순행해이죠. 그죠? 인계. 그러니까 대운이 기가 막히게 가요. 갑을병정. 그 다음에 오미, 신, 유, 술, 해, 자, 축, 인묘 이래요. 그럼 이거 왜 제가 강하다고 제가 얘기할까요? 잘 봐요. 지금 이 사주는 미월의 무토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주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뭐냐면은 이게 미월이니까 이게 겁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 지장간이 을목이 들어있고 정화가 들어있고 기토. 야, 기토가 들어있고 또 여기 4월이니까 더운 계절이니까 이게 겁재 월에 들어있으니까 이 사주가 신강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봐갖고 사주 죽었다 깨나도 못 보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천간을 들여다봐야 돼요. 지금 이 미를 지탱해 줄 수, 미가 우리가 흔히 뿌리라고 그러는데 미를 받쳐줄 수 있는 천간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천간의 힘이 하나도 없죠. 즉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은 이게 지금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기미월이라면 달라요. 기미월이라면 다른데 이게 계월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주를 보면은요. 여기가 지금 무진이지만 여기에 자진합 반합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천간에 지금 여기 편제가 정제 편제가 확실하게 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편제고 요거는 정제예요. 그런데 이 사주가 자, 합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어요. 제가 이 사주를 좋은 샘플로 드는 이유가 있어요. 설명할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이게 무게 합화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정제예요. 그런데 합의 얘기를 하겠어요. 여기서 합의 원리를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합이 됐다. 천간이든 지지든요. 천간이든 지지든 뭐 사신합수다 뭐 을경합겁니다. 잘 봐. 이게 이렇게 합이 됐을 때 이 합한 오행이 없어진다. 아니에요. 그렇게 배우면 안 됩니다. 나는 무라는 승지는 그대로 있는 거야. 내 무가 어디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계수가 정제인데 이게 어디로 가는 게 아니에요. 다만 무게가 합화서 화를 유출해내는 거야. 근데 제가 봐요. 운권 양권에서 얘기했듯이 여기 대지야. 예? 분명히 얘기했어요. 대지에 비가 와. 이 계수가 비예요.
그러면은 대지에 비가 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병화가 떠줘야 돼. 만약에 이 사주가 여기에 병화가 떴다면은 이거 재벌사주입니다. 네, 장담해요. 이 사주가 여기에 병화가 떴다면 이건 재벌사주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게 합화가 돼서 요게 병화를 유도해야 되는 거야. 유추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유추가 돼야 되는데 유추가 되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이거는 병화를 유출해내는데 병화가 안 뜬 게 아쉽지만은 대운에서라도 병화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사주 원국에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대운에서라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 대운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봐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미월에 난 무토라 하더라도 여기 개수가 사주 전체를 놓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게 200이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여기 지장간에 을목이 여기 떠 있습니다. 이 을목이 목국도 이게 정관이야. 그러니까 이 여자 사주라면 정관은 뚜렷하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 죽었다 그래도 이혼 안 해요. 남편이 확실하게 있는 사주야. 여자 사주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물론 진은 진이지만 이게 자진합 반합수고요. 반합수고 수의 의미가 강한 거고. 그러니까 이 사주는 천간의 정제 평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가 반합수예요. 그러면은 이 사주가 재가 아주 강하진 않아도 재가 강한 사주가 되는 거예요. 절대 비겁이 강한 사주라고 하면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재가 강한 사주는 이거 봐요. 거꾸로 생각해 봐요. 내가 돈이 많아. 돈이 많은데요. 재가 보는 게 재야. 근데 그 재를 얻으려면 내 힘이 있어야죠. 힘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버는데 남이 벌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 남이 나를 도와주는 것도 그것도 좋지만은 내 힘이 강해야 돼. 남이 도와주는 건 인성이에요. 그렇죠? 남이 도와주는 건 인성이지만은 내 힘 자체가 강하려면 뭐예요? 비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한 사주는 일단 비견이 용신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성이 이게 희신입니다. 이게 희신이에요. 그럼 봅시다. 물론 잘 봐요. 월지가 2배이고 월지가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월지가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사주 전체를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럼 사주 전체를 놓고 보면 이거는 어느 게 더 많아요? 비견보다 뭐가 더 많은 거예요? 이거는 재가 훨씬 많은 사주인 거예요. 사주 8자 중에서 재가 4개 아니에요 지금. 간단한 얘기로요. 그래서 그래도 원강 재다신약이라고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재가 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것 뜻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재가 강한 사주는 비견이 용신. 그럼 여기서 비견이 용신이란 뭐냐? 내가 일간이 무토니까 무토가 용신인 거예요. 근데 이 무토라는 거는 대지 위에 무토에 무조건 병화가 떠 있는 거거든요. 그죠? 병화가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병화가 화생토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병화는 희신입니다. 이 인성은 원래 희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이 무토의 힘이 강할수록 이 사주는 재를 얻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사주는 무토가 용신이고 병화는 그러니까 병화가 희신인데 사실은 이 무토나 기토나는요. 무토가 있을 때 병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병화가 있다는 얘기 이미 뭐예요? 무토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런 사주는 병화의 운이 들어오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세요. 이 사람이 자, 이게 비견이 용신이고 인성이 희신이에요. 그런데 일단 강하니까 제가 강하니까 그러니까 일단 내 입이 강해야 되고 인성인데 이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지금 19에서 19세를 보세요. 여기가 을류대운이에요. 을류인데 지금 이 을목이 이게 정관이죠. 정관입니다. 그럼 여기를 봐요. 우리가 재가 강한 사주는 재가 강해요. 그럼 여기 예를 들어서 인성
내가 여기 예를 들어서 무토가 있습니다. 그 인성이라는 거는 병화인데 토생금, 금생수, 그다음에 수생목. 예? 이 목도 자기권일 때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토가 천간이, 무토가 양권이니까 을목이 뭐예요? 간목이 들어오면 이건 별 볼 일 없어요. 을목이 내권에 들어있거든요. 이게 여자 사주에서는 뭐예요? 목국토. 이게 정관이야. 정관이니까 뭐예요? 남자죠. 남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대운에 이 여자는 죽었다 깨나도 결혼합니다. 예? 좋은 놈 나쁜 놈 맞는 건 나중에 이거 무조건 결혼해요. 이 대운에. 그러니까 이 정관 이운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잖아요. 지지도 중요하지만 일단 천관을 딱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은 우리가 선 봐서 결혼 안 해도 내 몸대로 가는 내 정신이 저 사람한테 끌려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대운에서 무조건 결혼을 하는 거야. 이건 무조건. 그런데 여기를 봐요. 지금 29에서 38살 사이에 병술 대운이에요. 여기 병화에 용신이 떴습니다.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문제는 바로 이 사람이 지금 무진일주야. 반합수가 돼 있어도 일단 무진일수예요. 무진일수인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혼을 했지만 이게 상당히 생활이 불편한 거야. 그렇다고 해서 죽었다 깨내도 이혼은 안 해, 이거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바로 이 사주의 구성이 일단 이 우위가 너무 좋게 돼 있어요. 다 자기권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정관이 여기 만약에 이게 간목이라면 이 대운에 이혼할지도 몰라요. 아시겠어요? 사주를 보고 한눈에 그런 걸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사주는 여기 을목이 떴기 때문에 죽었다 깨라도 이혼 안 합니다. 이게 정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권 양권의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사주를 한눈에 읽는다는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사주는 일단은 무토가 용신이에요. 그리고 병화가 희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가 일단 무진일주인데 물론 반합수가 돼 있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일단은 이 사람은 재를 깔고 있는 사주예요. 재는 깔고. 이런 사주는 죽었다 깨내도 평생 먹을 거 걱정은 안 합니다. 물론 지금 먹을 거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많은 그래도 중상 이상에 있는 삶을 살아갈 사주예요. 그런 걸 한눈에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잘 봐요. 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못 배웠냐면은, 야, 이게 미토, 야, 이게 지금 4, 5 덥다, 더워. 여기 5가 있어야지 덥지 4, 5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5가 있다면 달라져. 이건 4, 5미 화국이니까. 그런데 자, 우리가 화의 중심은 4예요, 5예요? 5가 중심인 거야. 그런데 물론 4월 달에 그렇지만은 이 미토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여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가 떠 있다든가 뭐 정화가 떠 있다. 이건 달라요. 그거는 신강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미를 지탱할 수 있는 여기 개수가 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장간의 의미도 그렇고요.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여기 을목이 떠 있기 때문에 이 정관의 힘이 상당히 강한 겁니다. 정관의 힘이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가 절대 신강한 사주라고 보는 건 넌센스예요. 그거는 사주의 사자도 모르는 놈이 가르치는 거예요. 사주를 보고 한눈에 읽을 수 제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놈은 어떻게 신강사주가 돼 이게. 그래서 내가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자기 용신도 내가 1, 2년 공부했는데 자기 용신도 그건 전생을 잘못 만난 거예요. 그놈한테 상해요. 누가 그러냐? 이재훈이가 그래도 자신 있게 되세요. 내 이름을. 이거를 신강사주로 가르친 놈은 그건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1년 동안 가르친 시간 낭비를 보상받으라고. 그래서 제가 강한 사주는요, 인성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뭐가? 비견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비견은 잘 봐요. 비견은 용신이에요. 근데 겁재는 왜? 이건 어떻게 볼 거냐? 자,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요. 꼭 해야 되겠어요. 이건 어렵지만 알아두세요. 조금 어려워지고 있지만은 이걸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일반적으로 겁재는 나한테 좋은 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강사주는 예를 들어서 신강사주는 겁재가 들어오면 죽어버리죠. 내가 힘이 강한데 거기다 또 겁재가 들어오면 이건 형편없이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재가 많고 신약한 사주, 신약하단 말이에요. 신약한 사주. 이런 신약한 사주도요. 일반적으로 이 한문안에 정답이 있어요. 겁재는 좋은 뜻이 아니죠. 재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보면은 자 보면은 여기 지금 간목에 뿌리가 있어요. 간목이 있는데 이 간목인데 이 간목의 봄에 진월에 잘 봐요. 진월에 여기서 싹이 올라와 이렇게 을목이. 그래서 진중에 을목이 들어있는 거야. 개수가. 즉 대지 위에 싹이 올라오고 비가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진월이 싹이 올라오는 계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3월이.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이 얘기를 잘 의미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간이 뭐냐. 일간이 뭐냐에 따라서 겁재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매년 운이 왔을 때 겁재 운이 왔을 때 당신이 좋다 나쁘다는 걸 판단해 줄 수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일간이 간목인 사람이 있어. 사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일간이 간목인 사주야. 근데 이 간목인 사주가 예를 들어서 신강하다고 뭐 사주가 강하다고 봅시다. 강해. 강한 데다가 을목이 들어오면 이 또 내 편이라고 이거 들어와 봐야 이건 내 죄를 빼앗는 건 아주 나쁜 거예요. 신강할 때 겁재가 나쁘다는 건 말할 여지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신약할 때 어떨 거냐. 신약할 때 우리 일반적으로 을목이 들어오면 겁재가 들어오면 같은 목이니까 내 편이니까 좋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잖아요. 그게 틀린 거예요. 제가 그걸 고쳐드리려고 그래. 잘 생각해 봐요. 아무리 신약한 사주를 하더라도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주역의 기본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아무리 신약하다 하더라도 여기 간목이 있어요. 잘 보세요. 간목이 있어. 뿌리가 있어요. 이렇게 뿌리가. 제 원리대로 하고 사주를 보세요. 틀리나? 내가 왜 지금까지 거짓말하고 헛소리했냐는 걸 깨달을 겁니다. 보세요. 여기 간목에 뿌리가 있어. 을목이라는 건 뭐야? 간목의 뿌리를 이 뿌리의 힘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올라오는 게 을목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간목 입장에서는 을목이 나한테 유리해야 내 힘을 빼가는 거예요. 그렇지. 내 뿌리를 이용해서 큰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신약하다 하더라도 을목은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데 이걸 거꾸로 생각해 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역학이 뭐 그렇게 어설픈 학문이 아닙니다. 아주 섬세한 원리예요. 그래서 원리를 정확히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사주 8자 갖고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셔야 돼요.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변화무쌍한데요. 그런데 봐요. 어떤 사람이 여기가 을목이에요. 을목입니다. 을목일주인데 이게 신약해. 예를 들어서 신약해. 그러면 여기 을목인데 내가 신약해. 이거 싹을 틔워야 되겠는데 힘이 없어. 그러면 이 싹을 틔우는 길은 두 가지가 있어. 어떻게 하면 돼? 내가 힘이 약하단 말이야. 그때 이 을목, 이 을목이 싹이 나려면 하늘에서 비가 오면 되지. 그 비가 오는 게 개수야. 그죠? 그러니까 을목은 신약할 때 개수가 무조건 용신이 되는 거야. 비가 와야지 싹이 날 거 아니야. 그런데 자, 비가 와서 싹을 틔우지만은 반드시 밑에 뿌리가 튼튼해야지. 뿌리가 튼튼해야지 싹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약한 사주의 을목은 간목이 기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겁재래도 을목은 간목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야. 같은 의미라도 다른 거예요. 이해가 좀 되겠어요? 이게 딜리케이트하지만 이거를 모르고는 죽었다 깨내도 사주 못 풉니다. 어떤 애가 좋은 애가 왔는지 나쁜 애가 왔는지를 못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겁재가 왜 옛날 사람들이 5,500년 전에 한문을 만들고 주역을 만들 때 왜 겁재를 이렇게 아니 쉽게해서 우리가 가족관계에서 남동생 입장에서 누나가 얼마나 큰 힘이 돼요. 가족관계로 볼 때는 그렇잖아요. 또 오빠
오빠 입장에서 여동생이 얼마나 귀엽고 도와주고 싶어요. 당연히 그런 거야. 그런데도 왜 굳이 왜 겁탈할 겁자를 썼을까? 이 안에 정답이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즉 뭐냐면은 아무리 신약하다 하더라도 내 힘을 뺏어가는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원리들을 잘 심오하게 알아야지만 사주는 한눈에 풀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하겠는데요. 정리를 하는데 우선 제가 강한 사주는 자 정리를 해요. 우리가 사주를 딱 51만 8,500개를 놓고 봤을 때 크게 신강 신약으로 나눠요. 신강은 비겁이 강한 사주가 신강사주고 인성이 강한 사주가 신강사주죠. 비겁이 강한 사람은 일단 재관이 들어와야 돼. 걸록격 같은 게 재관이 용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그까지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인성이 강한 사주는 남한테 의존하고 하는 거니까 의도 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뭘 해야 돼? 의도 먹으면 안 되지.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인성이 강한 사주는 무조건 식상이 용신이 들어와야 돼. 식상이. 그리고 재가 들어와야 돼요. 자, 그러고 그 다음에 신약한 사주 중에 이제 신약한 사주에서는 우선 첫째로 재가 강한 사주는 비견이 와야 된다 이거야. 근데 겁재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 있다는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럼 마저 그 얘기를 하면은 아까 간목을목이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도 해봐요. 병화와 정화를 생각해 봅시다. 겁재의 경우에. 네? 봐봐요. 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 태양이고 이건 달빛이야. 해가 떴을 때 해가 떠 있어. 해가 떠 있는데 정화가 들어와 봐야 이게 힘이 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병화 입장에서는 정화가 힘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아니 지금 해가 쨍쨍 쪄 있는데 그까지 초롱불이 들어와 봐야 이게 표시는 안 하냐고요. 그런데 정화가 필요한 사람이야. 정화가 필요한데 지금 너무 추워. 그럼 모레도 들어와야 돼요. 결국에 여름에 뜨거운 태양이 들어오면 그 기운이 땅속까지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화인 사람은 병화도 이건 나한테 도움이 돼요. 아시겠어요? 자연현상을 생각하라니까요. 암기하려고 들지 말라고요. 자연현상을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무토와 기토예요. 무토와 기토는 이건 땅 위고 이건 땅 속을 파는 거기 때문에 서들 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금하고 신금을 보는데요. 잘 생각해 봐요. 이 경금은 열매야. 그 열매를 먹고 난 씨앗이 신금이야. 그죠? 그러면 신금은 누구를 희생하고 나오는 거야? 경금을 파헤쳐야지 신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금일주 입장에서는 신금이 들어와 봐야 내 편이 돼 이거? 그러니까 아무런 나를 깨트리고 씨앗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금 입장에서는 신금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한 사주를 하더라도 근데 신금은 안 그러죠. 신금이 나오려면 먼저 뭐가 들어와 있어야 돼? 경금을 깨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금은 경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해가 되겠어요? 이건 의효소 되는 게 아니에요. 원리를 아셔야 돼요. 이것도 모르고 외우고 무슨 그렇게 봐야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들이 잘못한 소리 못 들어요. 그리고 임수와 계수인데요. 자, 이거는 땅속에 물이 이렇게 차 있는 게 임수고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게 계수예요. 근데 임수가 모자라면 하늘에서 비가 와야죠. 그죠? 땅에 물이 안 차면 비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한 사주일 때는 요 임수 입장에서는 계수가 도움이 됩니다. 근데 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 계수인데요. 계수인데 하늘에서 이렇게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면 땅속에 있는 지하수라도 파이죠. 그래서 이 수는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천간의 의미를 무조건 겁재가 나쁘고 좋고 이 의미가 아니라 각과 을, 병과 정 이 의미 하나하나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요. 한 가지.
지지를 봅시다. 지지를 보면은 아까 우리가 무토를 얘기했어요. 무토를 얘기했는데 지지가 자 인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이렇게 됐어요. 자, 무토를 입장에서 봅시다. 아까요 여기 무토인데 미월이 있을 때요.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신약한 사주라면은 이게 용신이에요. 왜 그럴까요? 신약한 사주라면 이게 용신이 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무토는 뿌리를 내리는 게 두 군데. 대주의 뿌리는 자 봄에 싹을 트여서 나오는 게 진월이에요. 그죠? 싹이 터가지고 열매를 맺는 게 미월이에요. 이 열매는 어디서 여는 거예요? 대지 위에서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토가 양권이기 때문에 진이나 미는 내 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수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다 열매를 거두고 나와서 추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토 입장에서 수립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추골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땅속에 있는 얼어붙은 땅에서 이 대지에 무슨 꽃을 피우겠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사주를 보는 게 한눈에 있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주를 딱 보고요. 똑같은 사주래도 어떤 사람이 무술일주야. 근데 어떤 사람은 무진일주야. 어느 게 더 삶이 더 낫다고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이거지요. 이건 밑에가 별 볼 일 없어. 그러니까 밑에 남편이나 부인이 날 도와주질 못해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육식갑자의 그 각각의 육식갑자 의미가 중요한 거고 이 밑에가 내 편이 들어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인생의 삶이 순탄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은 어려움이 왔을 때 부부간에 합심을 해서 헤쳐나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겁재의 의미라도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겁재의 의미를 봤을 때 제가 강해서 신약한 사주다. 제가 강해서 신약한 사주일 경우에 진이나 미는 내 편이 돼요. 이거는. 그러나 술이나 축은 같은 토래 하더라도 이거는 내 편에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 절대 내 편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개발한 게 아니라니까요. 5,500년 이제 주역의 주자에서 나온 거야. 뭐 지가 개발한 것처럼 떠들 그렇게 비양심적인 내가 개발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이 원리를 처음으로 책에다 썼어요. 여기 교재에다. 5, 6년 전에. 내 걸 보고 딴 놈들이 다 베낀 거야. 근데 내가 틀린 것까지 그대로 베껴놨더라고. 나는 그 원서를 내가 갖고 있어요. 안 밝혀 내가 그걸. 이제 좀 더 있다가 이재훈이라는 사람이 나왔을 때 내가 그 책을 쓸 거예요. 그 원서를 번역시킬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그래서 겁재의 의미가 뭐라는 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겁재가 나쁘다 좋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같은 겁재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간목과 을목과의 차이, 병정과의 차이 이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만 배웠어도 진짜 한 달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뭐 간목이 신약할 때는 을목이 들어오면 좋고 간목 같은 신약하다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간목이 아주 신약해요. 만약에 뭐 갑신일주다. 그리고 뭐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병진이 있다. 뭐 어떤 놈들은 뚱땅지 같이 뭐 하여 진월에 뿌리가 있으니까 간목의 뿌리 같은 데네 똥땅지 같은 소리에다가 웃기는 소리예요. 간목은 진의 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아니 지금 진월에 지금 꽃이 피는데 간목이 뿌리를 어디다 내려 이게 말 같은 소리래요. 지중해 있는 책들이 90%가 틀렸다고 내가 읽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가 죽었다 깨어나도 사주 못 봐요. 여러분들이 다 거짓말하는 거야. 헛소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신약해요. 신약한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해에 예를 들어서 뭐 을년이 왔다. 뭐 을유년이 왔다. 여기 내 편인 을목이 들어와서 웃기는 소리예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내가 장담해요. 이런데 을목이 들어오잖아요.
이 사람은 누가 꼬송꼬송하고 어떤 여자가 여기 지금 미인계를 써갖고 여기 어디 투자할 데가 있으니까 하실래요? 100% 넘어가. 이건 사기당하는 운이야. 무슨 내편이 들어오긴. 그래서 겁재운을, 네? 옛말에 겁재운을 겁내라는 게 그래 써 있는 거야, 주역에. 이거 100% 이러는데 100% 사기당해요. 무슨 내편이 돼요? 그러면 사주 볼 줄 모르는 사람은 당신 편이 들어왔으니까 오늘 누가 같이 공동투자하면 공동투자하세요. 100점 100패야. 그렇게 해서 이 역학하는 친구들 얘기 듣고 사업 성공하는 놈들이 없는 거예요. 다 헛소리 하니까.